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프터마켓 2부 진행의 조현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메타발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선언이 AI 공급 과잉 우려를 자극하면서 이 글로벌 기술주 전반에 충격을 준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내 계좌에 대한 고민 더더욱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50분 동안 상담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0269번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파트너님께서 전화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접수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함께할 강태공 파트너님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계좌에 대한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도 인사와 함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하락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락조차도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런 수급 조정은 이미 과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였고요. 특히나 이제 연기금의 리밸런시 물량도 이제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하락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미래 전망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장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답답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상담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다시 한번 늘려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접수 받고 있고요. 접수 받는 동안 시장의 고민을 신속하게 풀어드리는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진단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이 현대차고요. 물타기에서 낮춘 건데 또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비중 20%의 매수 가격이 60만 원. 현대차 볼게요. 물타기를 해서 낮추셨다. 사실 거의 지금 뭐 60만 원에 물타기에서 60만 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저는 이제 물타기에서 낮춰도 되긴 하지만 현대차는 길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런 추세가 지금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노선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딱 보다시피 이 주봉상 추세가 무너지고 한번 마지노선 추세에 맞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이 못 나오면은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리스크는 있는 자리겠죠. 리스크가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은 저가 매수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중적인 여유가 돼서 30% 정도 채울 생각이다 하시면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고요. 한 40만 원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5% 정도, 40만 원 이탈했을 때 정도 5% 정도 추매하시고 한 30에서 35만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면은 충분히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세가 보다시피 현재 40만 원까지는 열어두는 게 일단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대한광통신이고요. 몇 번 소액 단타 수익 후에 호재를 보고 비중을 늘렸는데 현재 손실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자, 대한광통신은 뭐 사실상 너무 많이 올라서 단타로 접근도 추천 안 드리는 25,000원의 비중이 30%. 이거를 뭐 거의 신고가에서 단타를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300원짜리가 지금 주가가 100배 이상 오른 자리에서 단타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자리 일단 7,500원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주봉이라든지 월봉 역시나 지금 추세 다 깨졌습니다. 지금 주봉이 12,000원이 마지막 주봉인데요. 내일장 12,000원 위로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7,500원까지 열어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정말 저는 일단 10,000원대 이탈하면은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지금 하락이 나오나 10,000원까지 밀리나 해봐야 이 손절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또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10,000원까지 그냥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LG전자 진단 부탁드립니다. 30%고요. 277,700원이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역시나 뭐 LG전자는 지금 그래도 차트 잘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젠스당 CEO 방한 이후에 뭐 계속 거래 없이 눌림이고요. 주봉, 월봉 봤을 때도 지금 현재 2평대 터치하는 구간대 나와주고 있다. 현재 월봉 자리가 굉장히 메리트 있거든요. 18만 원 안 깨면은 괜찮아요. 만약에 18만 원 깼을 때는 좀 15만 원까지는 열어둬야 되고 15만 원까지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장대 양봉 그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조정 이후에 또 다시 한번 N자형 반등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고요. 일진전기고요. 구조대 올까요? 물타기 할까요? 13만 원에 40%. 물타기 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많은 상황이긴 해요. 일단 뭐 지금 13만 원. 뭐 역시나 거의 최고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근데 개인적으로 물타기에도 괜찮은 자리긴 해요. 현재 자리 보다시피 일단 하방 추세대가 거의 끝나가는 자리,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9만 원 정도야. 9만 원인데 9만 원 돌파를 해줘야 돼요. 9만 원 돌파를 못 해주면 이런 식으로 막고 빠질 수도 있다. 그거는 참고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9만 원 돌파가 나와주면은 원바닥엔 투바닥을 만들고 다시 단기간에 반등하는 구간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물 타고 싶다고 하면 7만 원 근방에서 물 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테스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23만 원에 60%고요. 자, 테스도 그냥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테스도 지금 하방 추세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5만 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도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툭 무너졌다가 급반등 나오죠. 그래서 15만 원까지는 열어두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2평대 무너지면은 또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15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잡는다면요 12만 5천에서 15만 원 이 구간이 오히려 단기 눌림목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출매를 하셔도 좋고 이탈하면 정리하셔도 좋고 그런 건 상황 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 강태공 파트너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 이용료 100원 진행되고요. 파트너님의 이름인 강태공 3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가 담긴 답장 문자 발송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교육방에 오셔서 강태공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특히 요즘 이데일리온 파트너님들이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칭 계정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진행 중이고요. 넥스트레이드 박세람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연일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쉬어가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주는 급락을 했지만 엔터주라든가 화장품주, 소비주들은 오늘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거래상의 종목들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그 영향이 반도체 대형주에도 미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에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면서 7,700선까지 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삼성전자가 8.2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두 자릿수의 급락세 보여주면서 13.32%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단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삼성중공업은 3.79%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오늘 호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1.26% 상승부를 켜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 클러스터 구축 기대감에 혼합권 개발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금호타이어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애프터마켓에서 밀리면서 7.02%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거래상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주들이 전방위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그동안 반도체 장비주가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 오늘은 강하게 물량들이 철회가 됐습니다. 특히 전고체 이 장비주들은 장중에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종목이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 2차 전지 에코프로는 7.85%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 에코프로 형제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는 점 체크하셔야겠고요. 강원에너지는 3.3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에서 위메이드맥스와 위메이드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1세대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이제 중국 자본에 넘어갑니다. 9,200억 원 이 전량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맥스는 상한가를 애프터마켓에서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메이드가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나오면서 11.16% 떨어지고 있고요. 위메이드맥스는 15.56%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칩스앤미디어는 그래도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88% 두 자릿수의 오름세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북미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원래 칩스앤미디어의 IP를 기존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협업이 더 강화됐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 계약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023772-0169번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생방송 중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3772번 100원의 이용료로 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정보 적어 보내주시면 문자로도 접수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33만 8,500원에 20%.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고요. 매수가는 33만 8,500원, 비중 20% 맞으실까요? 네네네. 네, 오늘장에서도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남들 다 사다 보니까 또 포모도 오고 삼성전자 담아봤더니 갑자기 내려가다 보니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잘 알겠고요.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좀 걱정은 되시긴 하겠어요. 네. 네, 일단은 차트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자리 내일을 봐야 돼요. 지금 일단 여기 노란 선 보이죠? 네. 이 노란 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해서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60일 이평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 즉 반발 매수라고 해서 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부터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번씩 올라가면서 급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구간대를 터치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 반등을 좀 기대해봐야 되는 게 있고 월봉상 흐름 봤을 때는 사실상 뭐 열어놓는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는 한 26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이평은 열려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뭐 주봉상은 25만 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래로 열려 있는 자리는 큰데 중요한 건 사실 그거예요. 삼성전자를 이제 시청자님이 걱정하는 거는 너무 고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사실상 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증권가에서도 나오는 목표 가격이 53만 원 정도, 평균이 48만 원이에요. 그 최고치가 72만 원 정도의 목표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이 목표 가격,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통상 언제를 잡고 이제 목표 가격을 잡냐, 1년 뒤를 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평균 가격이 뭐 48만 원 이때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시장에서 부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말했다시피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거고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뭐 최근에 뭐 이 성과급 지급에 따른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가 안 좋다가 아니라 예상치를 하회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도 악재라고 하자 사실 그것 때문에도 악재는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가 단기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아마 시청자님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리밸런싱이라고 이제 연기금이 한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혹시 네네. 네. 아시죠? 네. 그 리밸런싱을 왜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포트의 이제 비중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올해 이제 연기금의 예상이 비중이 원래가 국내 주식이 16%였는데 지금 20% 정도까지 확대가 됐음에도 중요한 게 뭐냐? 삼전닉스를 포함한 이제 연기금의 지금 국내 주식 포트가 한 28%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대치는 잡아보면 한 30%가 약 넘어가고요. 그럼 목표치와 봤을 때 1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해야 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130조에서 180조 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연기금의 하락 압박이라 보시면 좋고 그다음 여기 네.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6% 정도, 7%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 빠진 이유가 뭐 마이크론이 한 10%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 인텔 같은 경우도 9% 정도 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이크론과 인텔이 엄청난 악재가 있느냐? 악재가 없어요. 이 마이크론과 인텔이 빠진 이유가 뭐냐를 보면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복되는 이 AI에 대해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마이크론만 봐도 지금 최근에 이제 750% 정도가 1년 동안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승폭을 보면서 오히려 AI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벌어들인 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비슷하게 보면은 뭐가 있겠어요.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와 10년 동안 4,750조를 투자한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나가야 될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연기금의 지금 이 리밸런싱 자금, 그다음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해야 될 4,750조에 넘어가는 이런 자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반도체가 단기 찍어 누르면서 나오는 이런 조정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지 삼성전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20%잖아요. 네네. 시청자님 이거를 단기간에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닐 거예요. 삼성전자를 들어갈 때 3%, 5% 수익 보고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이거는 좀 길게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저는 늘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다 얘기하는 뭐 50만 원, 8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일단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을 주면 다행이에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기술적인 반등을 못 줄 수도 있어요. 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가 최근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인텔, 아마존이 이제 인텔, 마이크론 이런 계속 찍어 누르거든요. 네. 그러면 같이 또 빠질 수 있어요. 특히나 또 연기금에 이제 리밸런싱 자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매도 압박 이후에 다시 죽더라도 일단 매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반등이 만약에 여기서 못 나온다고 하면은 한 25만 원 정도쯤에서 추매하세요. 여기서 추매하시면은 길게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아까도 했다시피 모든 증권 애널들의 이 1년 뒤를 48만 원에서 56만 원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 지금 당장 다음 달을 예상하고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셔야 그럼 돼요. 삼성전자 들고만 있으면 괜찮은가요? 들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을 보고 그냥 HTS를 삭제를 해두셔야지 삼성전자가 앞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연기금이 팔아야 되는 게 SK하이닉스 합쳐서 대략적으로 130에서 180조니까. 그럼 이 자금이 나오는 동안은 계속 하방 압력이 나오겠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뭐까지 나오느냐. 이 삼성전자 신용을 제일 많이 샀잖아요, 개인들이. 네. 그래서 개인들의 신용을 제일 많이 사다 보니까 그 개인들의 투매 반대 매매가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발 매수, 그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 순간 찍어 누르는 물량 때문에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25만 원 정도쯤에 오면 추가 매수하셔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한 1개월 정도는 그냥 차트를 안 보는 게 속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7월 달 월봉이고 그럼 다음 달에 여기서 한 번 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돌리면 좀 차트상은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내년을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악재 없어요. 네, 고생하세요. 네, 삼성전자는 좀 길게 보자 하셨고요. 25만 원 정도에 오면 추가 매수하자라는 전략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에코프로고요. 네, 17만 7천 원에 30%요. 알겠습니다. 에코프로고요. 매수가는 17만 7천 원, 비중 30%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로 저점을 계속 낮추다 보니까 걱정되시겠습니다. 아, 네. 어떤 점이 제일 고민이실까요? 이거를 중장기를 끌고 갈 건데 네, 목표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중장기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고요. 또 목표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에코프로의 목표가만 말씀드리면 42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42만 원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에코프로는 지금 단기로 봐야 될 게 없어요. 길게 봐야 돼요. 일단 우리가 제가 이거는 뭐 시청자님 자세한 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에코프로가 일단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온 이유는 유상증자 때문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중요한 거 자 볼게요.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의 주체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에코프로가 더 하락폭을 키울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좀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왜냐면 네네. 일단 간단해요. 자,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주 배정 및 일반 공모를 때려듭니다. 주주 배정. 말 그대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코프로 BM을 투자해라, 더 사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이 1조 2천억에 대한 주주 배정을 진행하는데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최대 주주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에코프로 BM이 1조 2천억에 대한 주주잖아요. 그럼 에코프로도 거기 주주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거기서 최대 주주 지분을 지금 45%인가 보유하고 있어요, 지분을. 이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가 뭐가 되느냐?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한테 5,500억 이상은 최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님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3자 배정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3자 배정은 말 그대로 3자를 정해놓고 돈을 구해오는 거기 때문에 호재예요. 저는 네.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보면은 1조 2천억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지만 이미 에코프로한테 5,500억, 5,800억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확정 공시한 거랑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 자체는 이 5,800억에 대한 3자 배정 공시와 동일하다 보고 있어서 이게 전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가 더 무너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5,800억이라는 자금이 현재 1분기 기준상, 1분기 재무제표 기준상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거의 절반, 현금의 절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무너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에코프로가 나쁘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 사실상에 이거를 보면은 더 악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주주입니다. 외국인도 주주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때 지금 많이 팔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면요. 외국인의 지분은 바뀌는 게 없어요.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하든지 말든지 외국인들은 그대로 사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히려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주주 배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더 사고 있어요. 신고가를 뚫었어요. 보이시죠? 네. 이 외국인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시청자님이 알아야 되는 게 에코프로의 전망이에요, 전망.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왜 유상증자를 했느냐.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니켈이라든지 이제 합자법인에 대한 지분을 확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조 2천억을 땡겨오면은 한 2천억 정도는 이게 자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나눠서 투자한다 밝혔고 9,800억이었나요? 9,600억이었나요? 9천 몇백억에 대한 부분을 이 BNSI 지분을 최대 지분 그 지분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합자법인 이제 양극재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헝가리 쪽이죠. 그걸 있었을 때 잔여금을 이제 다 갚겠다 이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에코프로 그룹이 완전체 수직 계열화 회사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최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금 시청자님이 니켈 가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니켈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니켈 가격이란 거 말 그대로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앞으로 뭐 해야 되느냐?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가격의 변동성이 말도 안 되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자체는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강화함으로써 뭐 하겠다? 니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가격에 대한 공급망 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를 노리고 가느냐? 지금 BNS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장 실적 매출도 27년 하반기부터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헝가리 그룹도 이제 2분기쯤부터 이제 헝가리에 있는 이제 공장도 양산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얘네들은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를 강화하는 거고 에코프로는 지금 유상증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느냐.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에서 아무런 이슈를 못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를 보면서 현재 이 빠지는 구간대에서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계열사 자체들은 뭘 준비하고 있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은 지금 당장 배터리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초기 양산, 샘플 테스트 양산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리튬 배터리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게임 체인저죠. 전고체 배터리를 자동차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모든 산업 섹터에 들어가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거기에 있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켜버린 게 에코프로 그룹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가치 희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주주 가치 희석. 그래봐야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이 아까 몇 퍼센트였어요? 아까 보다시피 에코프로 BM에 지금 볼까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지분율이 대략적으로 에코프로가 22% 정도 될 거거든요. 에코프로 BM의 외국인의 지분이 지금 15%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에코프로가 지금 최대주로 45%래요. 지금 둘이 합쳐서 60%예요. 연기금도 최근에 2차 전지에 쓸어담고 있죠. 그럼 적어도 70% 정도의 지분을 이미 에코프로 그룹과 외국인과 기관이 들고 있는데 무슨 개인 투자자 주가 가치 희석이에요. 희석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다 받을 거기 때문에, 받아먹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는 길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42만 원이라는 거는 저는 신고가를 보라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내년에 무조건 저는 신고가 만들 거라 보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신고가 패턴을 만들면 적어도 1.5배는 더 가야 돼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40만 원과 50만 원의 사이를 봤을 때 여유롭게 42만 원 정도 목표가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현재 주가는 빠지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견조하고 다가오는 모멘텀도 건재하기 때문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D 건설기계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16만 2천 원에 20%요. 알겠습니다. HD 건설 기계고요. 매수가는 16만 2천 원, 비중 20% 맞으실까요? 네. 네, 현재 인도에도 굴착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업황도 좋고 뭐 실적도 좋다는데 주가는 좀 빠지다 보니까 걱정되시겠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 물을 더 타야 되나 아니면 네.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냥 들고 갈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고민이신 것 같고요. 파트너님 네네.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HD 현대건설 기계 지금 뭐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시청자님이 이걸 가지고 가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동 지방에 의한 이런 반사익 말고 뭐 또 다른 반사익은 없죠? 네네. 그럼 혹시 그거 말고 뭐 들어가신 이유는 뭘까요? 실적이 좋아서요. 아, 실적만 보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추가적인 실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그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실적과 별개로, 그러니까 HD 현대건설기계가 무너지는 건 간단해요. 시장이 이거 그냥 지금 이거 제가 뭐 이 차트를 그냥 굳이 제가 안 만들어도 지금 얘가 코스피잖아요. 근데 얘는 네네. 지금 코스피를 보면 안 돼요. 왜? 코스피를 보면 안 되는 게 이 차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들어 놓은 차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시장을 견인해 놨어도 뭐 코스피가 4% 올라도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800개가 넘어가는 게 최근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도 차트를 이 코스피 업종들을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코스닥 차트를 똑같이 보면 돼요. 왜? 코스닥 차트가 지금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고 다 이렇게 됐던 거니까. 보면 지금 코스닥 차트와 지금 HD 현대건설기계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때문에 이 기업을 샀어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내는 실적보다도 삼전닉스가 내는 실적에 미쳐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뭐 여기 지금 당장 1,000조짜리 실적을 내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1조짜리 실적은 아무 눈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이런 아까 뭐 중동 진출 사실 그게 진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진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왔잖아요. 그럼 네.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실제로 거기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출 기대, 그다음에 거기서 생각보다 성장하고 있고 매출이 냈잖아요. 낼 거다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중동 쪽에 진짜 진출했고 최근 뭐 인기 많고 굴삭기 뭐 이런 거 다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다음 뭐 2분기 가이던스가 나와야겠죠. 2분기 가이던스에서 정말 실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니면 뭐 예상 수주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것들이 나올수록 더 증가하는 거고 사실 그다음 HD 현대건설은 지금 기대할 건 그게 더 커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인도가 끝나고 나면 중동으로 넘어간다 했거든요. 아니, 중동이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넘어간다 했거든요. 네. 네. 그 전쟁이 끝나면 사실 재건 기대 그 테마가 더 크죠. 사실 어떻게 엮으면은. 그래서 그런 게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다 보면 좋고 다만 지금 얘는 그냥 차트가 이거예요. 여기 전에 있던 고점대 저 끝에 보이죠? 여기까지 기술적인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꼬리를 달았잖아요. 전에 있던 고점에서 반발 매수,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온 거고 시장이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 2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7월 달, 8월 달 발표되면 그때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10만 원까지 정말 밀릴 수도 있긴 해요. 이거는 시장 탓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자체가 실제 10만 원까지 밀렸고. 네. 지금 올라갔잖아요. 12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그거잖아요. 최근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닥도 최근에 밀렸다가 갑자기 반발 매수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 나오니까 코스닥에 수급 물렸다면서 반발 또 받는다고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코스닥 차트, 그러니까 이 HD 현대건설기계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어서 코스피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전닉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다 코스닥 차트랑 똑같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네. 반등이 나와서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어쨌든 밀렸어요, 시장이.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특히나 삼전닉스가 앞으로도 매도 하락 압력이 더 커질 확률이 큽니다. 왜? 계속 얘기했지만 연기금의 리밸런싱 물량,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많이 샀던 만큼 많이 팔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하.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10만 원까지 열어두시고 얘는 최소 일단 7, 8월 지켜보고 실적 가이던스 보고 그때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좀 아.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8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최소 일단 실적 가이던스 나와야죠. 그러니까 시청자님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중동에서의 어떤 이제 뭐 또 호재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HD 건설기계는 현재 시장의 하락일 뿐 기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하셨고요. 10만 원까지 열어두고 나오는 실적 가이던스를 보고 결정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칩셋 미디어 네. 18,000원에 15%. 알겠습니다. 칩스앤 미디어 매수가는 18,000원, 비중 15% 맞으실까요? 네네. 네, 피지컬 AI가 또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처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도 있고 오늘장에서도 20% 넘게 올라온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평단가에는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걱정되시겠습니다. 네네. 네,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오래됐거든요. 한 2년? 2년 정도 되셨고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원하는 가격에 오지 못하다 보니까 걱정되실 것 같고요.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칩셋 미디어는 그냥 무조건 홀딩 해야죠. 얘는 그래요? 뭐 네네. 오늘 사실 반등 나온 거는 뭐 제가 원했던 내용은 아니에요. 칩셋 미디어 같은 네. 경우 오늘 반등 나온 게 그 미국 시장, 미국 기업, 북미 기업의 이 IP 라이센스 관련해서 이 계약 체결인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런 동영상 코덱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과 함께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칩셋 미디어는 소재, 부품, 장비로 엮이는 그런 기업 중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MPU 관련돼 있는 반사익이라든지 뭐 퀄컴 관련되어 있다든지 다양한 이 섹터들로 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엮이는 기업이 칩셋 미디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칩셋 미디어를 어쨌든 그래서 제가 왜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이건 제가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던 것 중 하나예요. 지금 시장이 자꾸 사람들이 자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얼마를 번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얼마를 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최근에도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뭘 얘기해요? 투자를 얘기하죠.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역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최대 비용을 또 찍어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미국 내, 우리나라 국내 이런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들이 왜 결국 지금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느냐.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반도체 AI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이상으로 돈을 투자한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에 AI 인프라에 돈을 쓴다라는 거는 반도체 팹 클러스터, 지금 용인 클러스터라든지 전남 호남 지역에 이걸 짓는다든지 계속 투자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걸 다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제가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돈을 이제 더 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장을 짓잖아요. 그럼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럼 결국에는 또이또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단가가 비쌌던 거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게 되면서 단가는 낮아지고 이 물량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결국에 매출 자체가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큰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삼성전자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매출이 25년, 26년, 27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지 28년, 29년도 가이던스를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출 변화는 없지만 뭐는 계속 변한다. 투자 자체는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4,750조에 달하는 투자 자금.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런 클러스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설비. 그럼 파운드리 설비에 대한 반사익으로도 엮이는 기업이죠. 그래서 파운드리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로서의 반사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이 소부장을 사담고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 나오니까 소부장이 움직인다. 뉴스 많이 보셨죠? 네.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정도 하락했습니다. 6% 정도. 그래서 다들 반도체가 크게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매그니티 P7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은 다 올랐어요. 그 다른 기업들은 엔비디아는 전통적인 GPU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제 반도체 GPU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머지 매그니티 P7에서의 나머지 기업들이 뭐예요?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이런 기업들은 다 뭡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AI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즉 시장이 자꾸 미국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졌잖아. AI 시장 무너졌잖아라고 하지만 이런 AI 인프라 투자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어제도 미국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AI 섹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칩스앤미디어 같은 이런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은 반사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칩스앤미디어는 차트도 굉장히 이뻐요. 지금 자리 여기서 모아가잖아요. 얘는 2만 원만 뚫어내면 돼요. 지금 이쁘게 모아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2만 원 갔을 때도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 갔을 때 못 팔죠. 이거 왜 못 파냐고 하면은 시청자님 이 주식을 이제 진짜 이게 기계적인 매수 매도를 해야만 팔 수 있어요. 왜?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사람의 욕심이 이것만 뚫으면 여기예요. 이것만 뚫으면 여긴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좋았던 게 뚫을라 했더니 시장이 무너졌죠. 시장의 탓이죠. 그리고 시장의 탓이기도 하고 원래 이 기업의 주가가 롤링하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라이선스 계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악재가 없어도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애예요. 여기서 악재가 없어도 무너지는 애고요. 그래서 이 2만 원을 뚫어내야 되는데 이 뚫어내는 게 뭐가 된다. 본격적인 우리나라 증시에서 소부장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2만 원 뚫어내면은 못해도 이 3만 원까지는 갈 거고요. 적어도 지금 얘가 여기서 모아간 자리가 몇 년이냐? 2년 좀 넘죠. 네. 그럼 이제 3년 차가 가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여기서 신고가로 간다고 하면은 4만 원에서 5만 2천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는 길게 봐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칩스앤미디어는 소재 부품 장비로서의 이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고요. 차트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길게 보자라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성호전자 네. 34,000원에 20%. 알겠습니다. 성호전자 매수가는 34,000원, 비중 20% 맞으실까요? 네. 네, 최근에 이 광통신 관련주들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특히 오늘 성호전자가 28% 정도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네. 제일 궁금하실까요? 반등할 것 같은지 연말까지 기다려도 되는지요? 알겠습니다. 기다려도 될지라는 궁금증 있으신 것 같고요.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성호전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는 이거를 뭐 기다려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 성호전자는 대표적으로 그냥 너무 이 패턴이 동일해.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가 어떻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엔비디아발 모멘텀을 타고 그냥 이렇게까지 급등했던 거잖아요. 예, 그게 끝이에요. 광통신 테마를 엮기도 했지만 이게 끝이고 최근에 급락 나왔을 때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에 이 리스크가 또 시장에서 나오니까 이거 최대 주주가 뭐 또 조기 상환하고 뭐 하고 있었고 돈을 다 반대 매매 맞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기업이 가진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간단해요. 800원짜리가 59,6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 행보가 이런 패턴이 나오면 되게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일재질이라는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비슷하잖아요. 그냥 거의 얘는 600원대 있던 종목. 얘는 600원대 있던 종목이 이 당시에 그래핀이었나요? 600원대 있던 게 44,000까지 갔어요. 그리고 박스를 만들어 놓고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거래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희망 고문으로 이런 식으로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급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발 모멘텀으로 다 올려놓은 거잖아요. 더 이상 성호전자는 엔비디아랑 엮어서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이 엔비디아 이상 좋은 모멘텀이 더 나올 수 있나 싶어요. 그럼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여기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과거의 신풍제약도 그렇고 결국에 주식이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를 만들어버리는 순간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은 지금 신풍제약이 지금 이것도 5,000원대, 3,000원대 있던 게 21만 원 간 건데 지금 신풍제약이 다시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죠. 쟤는 그 당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이었는데 지금 이제 성호전자도 여기서 엔비디아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거든요. 엔비디아와 엮여서. 그럼 여기 이걸 뚫어내려면 그 이상으로 가져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성호전자를 직접 인수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이상의 기대가 나올까.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지금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 240이 장기 입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19,000원대를 깼을 때 이 자리에서 반발 매수나 반등이 못 나오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19,000원대를 못 깨면은 사실은 이게 반등 나오더라도 보내주는 게 좀 맞다 생각하고 있고 진짜 죽어도 못 팔겠어요 하면 15,000원까지 15,000원대는 진짜 보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일단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아까 했듯이 오늘 급락 나온 거에 있어서 이 급락 나온 이유가 반대 매매 때문인데 이게 뉴스 찾아보시면 최대 주주가 지금 뭐 조기 상환하고 돈 다 끌어와가지고 막는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든 또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죠. 왜 반대 매매에 대한 걸 해소시켜 놨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 반등 나오면은 다시 좀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일단 흐름을 보고 19,000원을 깼을 때 리스크가 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 보냈는데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태공 파트너님께서 또 무료 방송도 진행하시는데요. 오게 되면 또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파트너님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지금 시장에 종목이 안 간다고 자꾸 답답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우리는 미래에 투자를 한 거고 그동안의 생활비만 벌면 돼요. 그래서 이 입장을 하시면은 무료 방송 찾아오시면은 오늘도 어제도 매일같이 3퍼 뛰기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하루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3퍼 뛰기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